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정이기도 한데요.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어제 결정됐습니다. 제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매번 회의가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네. 어제는 또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네. 그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여야 추천위원들 간에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네. 격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장께서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네.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후보 결정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에 네. 퇴장을 하셨습니다. 퇴장 이유는 뭐라고 밝히던가요? 이제 새로 추천된 추천위원회, 예. 후보 추천권, 법률상으로는 제시권이라고 되어 있는 후보 추천권과 자료 제출 요구나 후보에 대한 검증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퇴장하셨습니다. 네. 최종 후보로 선정된 후보자들 좀 면면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선임연구관 또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변협회장께서 그러니까 이찬희 협회장께서 추천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왜 추천하셨는지요? 두 후보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강한 신념, 네. 그리고 수사 능력, 그리고 어떤 책임감과 리더십을 골고루 갖춘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변호사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네. 정말 삼고초려 끝에 모신 분들이었고 추천하신 두 분 모두 최종적으로 후보에 추천되어서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정말 초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욱 연구관이 판사 출신이시고 이건희 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 초대 공수처장 자리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공수처장이 검사 출신이어야만 한다. 검사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 네. 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공수처장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예. 어떤 출신보다는 공수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보시면 검사 출신과 비검사 출신이 골고루 추천되었듯이 어떤 출신에 따른 일괄적인 획일적인 어떤 분류는 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로 펌 출신이다더라 아니면은 어떤 수사들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 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변론이나 수사가 네. 공수처장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해칠 정도의 그런 사안들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면 네. 적합한 후보인지가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어제 회의가 6차 회의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앞선 회의에서 김진욱 연구관 말고 법무부가 추천을 했던 전현정 변호사 이분이 또 앞에서 한 5표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전 변호사가 선출될 거다 이런 전망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전 변호사가 탈락했던 이유는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현정 변호사님의 인간적인 삶이나 법조인으로서 삶 모두 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능력이나 인품 모두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6차례에 걸친 회의 과정에서 야당이 계속 검사 출신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당의 의견도 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려. 네. 그다음에 전현정 변호사님의 배우자가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자.
제거하자라는 측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여야 추천이나 혹은 정부 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을 모두 배제하자라는 이런 어떤 그 기류가 좀 있어서 그렇게 전현정 변호사님이 최종적으로 이건희 변호사님으로 변화되는 네.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 변화하는 요인이 좀 합의가 됐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뭐 누구를 바꾸자 이런 합의는 없었고요. 예. 그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야당 쪽에서 그 검사 출신 그 후보를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고려가 됐다고도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은 그 야당 출신 추천위원들 퇴장하면서는 마지막까지 좀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따로? 네,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새로 추천된 위원회 네. 그 추천권이라든지 뭐 자료 제출, 검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미 6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른 위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지난 5차 회의에서도 결정이 좀 됐던 부분이 있고요. 네. 어제 회의에서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 그 후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셨고 이게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야당 측에서는 우리 추천위원들이 퇴장을 했다.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네, 변호사인 저로서는 이제 TV에서만 보던 그 정치인들의 뭐 회의 중에 퇴장하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는 처음 봤거든요. 아주 낯설고 예. 당황스러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국 정치의 현 주소와 민낯을 보게 된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편지 보냈다면서요. 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다. 이 편지 받고는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글쎄요, 뭐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편지를 받고 참 수고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지 압박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압박을 느낄 정도의 추천위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추천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할 거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장대로 집행정지 신청한다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헌법 27조의 재판 청구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뭐 재판을 청구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야당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 그 추천위원회가 그 위원장께서 그 현직 대법관이시고 네. 모두가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 끝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회의 절차의 어떤 위법성은 좀 배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법률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위헌 심판 헌재에다 청구했잖아요. 네.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지금 뭐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뭐 그 헌법재판소 결정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 전개가 있을 거는 생각됩니다. 그럼 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니까 그 법률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네.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공수처는 법에 따라서 출범을 하고 네네. 만약에 위헌이 있다면 그때 이제 공수처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건 이제 공수처를 추진한 뭐 네. 일종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 헌재 결정 결과에 따라서 네.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이게 심판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게 좀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원래 좀 의례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나 네. 의도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수처 부분은 좀 더 집중 심리를 해서 네. 신속한 결과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제 다 역할은 다 끝난 건가요? 네, 공수처법에 의하면 후보 추천을 하면 예. 추천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걸로 간주됩니다. 아, 초대 공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좀 네. 여러 가지 소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하고 매도하는 우리 지금 현 사회의 실정이 네. 국가의 중요 기관을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선진국이자 정치 후진국으로 이런 불쌍한 국민으로 만드는 그 정치권 네. 는 정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의 수준에 맞춰서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이 선진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그러한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당리당략이나 어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 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추천위원 수락하셨을 때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나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기를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역할을 다 한 상황에서 좀 많이 다르던가요? 이제 뭐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그 법률 주요 기관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관 그 후보 추천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추천위원회와 달리 공수처는 정치의 어떤 대리인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참여하니까 네. 이 회의가 어떤 정치판의 연속성 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배제하는 이러한 그 절차 진행을 보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러한 법률 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좀 개선이 돼서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그러한 추천위원들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추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또다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권에서 판단할 문제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공수처 출범은 구분응선 넘은 셈으로 좀 제가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비판하고 흔들어대면은 공수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의 원칙을 수립하고 부패 범죄를 척결한다라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맞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제 최종 후보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제 있습니다. 네. 1월 중순쯤 공수처 출범하겠다.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공수처 출범되기까지 앞으로의 과정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제가 듣기에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됐던 대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변수로 인해서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파적인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국민의 뜻과 이익을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거로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끝으로 국민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부패 범죄를 척결해서 그 최종적으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지시고 공수처 출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